너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 돈 안 내놓을 거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끼얹은 찬물이 지영의 얼굴을 타고 비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차 직장인의 피땀 어린 퇴직금 1억 원을 시누이 전세금으로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지영이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바닥만 보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지영아, 일단 어머니 말씀 들어. 민주가 급하다잖아. 그 비겁한 한마디에 지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전 국민이 지켜보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방관자였던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무너졌습니다. 과연 남편이 숨기고 있던 치명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영이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진우 씨도 어서 앉아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지영을 쏘아봤습니다. 밥이 문제냐, 지금? 너 오늘 퇴직금 들어오는 날이지? 지영이 찌개 그릇을 옮기다 말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네, 오전 중에 입금됐어요. 10년 넘게 일한 보람이 있네요.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목을 획 낚아채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딱 1억 맞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둔 거 맞지? 지영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손목을 빼려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퇴직금은 왜 물으시고요? 옆에서 묵묵히 밥을 뜨던 진우가 헛기침을 하며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목을 더 꽉 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주가 이번에 시집 가잖니. 근데 그쪽 집안에서 요구하는 전세금이 만만치가 않아. 너 그 돈 민주 전세금으로 내놔라. 지영이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민주 전세금이요? 어머니, 그건 제 10년치 피땀이 섞인 돈이에요. 제가 앞으로 재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부모님 노후도 챙겨드려야 하는 돈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네가 우리 진우 덕분에 편하게 직장 다녔지. 내 힘으로 번 줄 아니? 우리 집안 식구 됐으면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지영이 휘청거리며 식탁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진우 씨,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 말이나 좀 해봐요. 진우가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영아, 일단 어머니 말씀 좀 들어봐. 민주가 급하다잖아.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게. 지영이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진우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1억이 애들 장난이야?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월급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지영의 머리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지영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컵을 식탁에 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싫으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 퇴직금 안 내놓을 거면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지영이 젖은 얼굴을 손으로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저 이 집에서 사람으로 대접받긴 한 건가요? 시어머니가 지영의 등을 현관 쪽으로 떠밀며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말 길게 할 것 없다. 돈 안 내놓을 거면 이 집 구석에서 당장 꺼져. 지영이 현관문 밖으로 밀려나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영이 젖은 옷을 움켜쥐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예고도 없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영의 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내 시어머니가 방금 여기 다녀가셨어. 너희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쓰러지셨단다. 지영이 빗속에서 멈춰서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지영의 엄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오셔서 네가 집안 돈 1억을 들고 도망갔다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너의 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그만.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지영이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실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엄마. 정신 바짝 차려. 지영이 빗물을 튀기며 병원 응급실을 향해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지영의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엄마의 어깨를 붙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수술실 들어갔어? 지영의 엄마가 지영의 젖은 소매를 붙잡으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단다. 내 시어머니가 내 모든 계좌를 사고 신고해버려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네. 지영이 응급실 원무과 창구로 달려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발요, 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 카드 한 번만 다시 긁어봐 주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환자분, 이미 분실 신고와 사고 계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승인이 거절됩니다. 은행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창구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지영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진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영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병원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빗물 섞인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에는 지영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응급실 수술실 불빛을 노려봤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악마들이라고 지영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슬픔에서 서늘한 도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고시원 좁은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얇은 이불을 파고들자 지영이 몸을 잘게 떨었습니다. 어제 낮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까지 찾아온 민주가 지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지영,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 죽고 싶어 진짜? 카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지영을 쳐다보자 민주가 더 기고만장해서 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영이 붉게 부어오른 얼굴을 감싸 쥐며 민주의 눈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민주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인감 도용해서 대출까지 받은 건 어머니야. 범죄라고. 민주가 코웃음을 치며 지영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범죄? 네가 우리 오빠랑 사는 동안 먹고 자고 한 건 공짜인 줄 알아? 그 돈이면 내 퇴직금 벌써 다 썼어. 카페 주인이 달려나와 민주를 말리며 지영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 미안한데 오늘까지만 해요. 우리 가게 이미지 망치면 책임질 거야? 지영이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지며 카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영이 고시원 복도를 지나 공용 세면대로 향할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영은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시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독한 거사. 너 때문에 민주가 잠을 못 잔다잖니. 당장 1억 포기 각서 써라. 지영이 세면대 손잡이를 으스러지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부터 갚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감옥 가실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에 대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너 오늘 고시원 방 뺄 준비나 해라. 내가 사람 보내서 싹 다 뒤엎어 놓을 거니까. 지영이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눈 밑은 거뭇하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하얗게 터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고시원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지영의 방 번호를 물었습니다. 지영이 놀라 뒤로 물러나는데 복도 끝에서 진우가 나타나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진우가 사내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 오신 거 압니다. 여긴 제가 정리할 테니 일단 돌아가세요. 사내들이 사라지자 진우가 지영을 구석방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잠갔습니다. 지영이 진우의 셔츠 깃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랑 짜고나 감시하러 왔어? 진우가 지영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지금 어머니가 사채까지 손댔어. 민주 전세금 채우려고 당신 이름으로 서류 꾸미는 중이라고. 지영이 진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도 한패잖아. 나한테 문자 보내서 최선이라고 한 게 이거였어? 진우가 주변을 살피더니 지영의 주머니에 보조 배터리를 쑤셔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안에 어머니가 인감 도용하는 영상이랑 장부 다 들어있어. 내가 지금 어머니 편인 척해야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지영이 눈을 크게 뜨고 주머니 속 보조 배터리를 만져봤습니다. 진우가 지영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사람 보내서 각서 쓰라고 할 거야. 일단 쓰는 척해. 내가 뒤에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발 나 믿어줘. 진우가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지영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치며 큰 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당장 짐 싸서 안 나가? 어머니 말씀이 법인 줄 몰라? 시어머니의 신복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우는 지영에게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사내들이 지영의 팔을 붙잡고 탁자에 앉히며 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종이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지영이 지장을 찍자 사내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종이를 챙겨 사라졌습니다. 적막해진 고시원 방 안에서 지영이 주머니 속 보조 배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조 배터리 뒷면을 열자 초소형 메모리 카드가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영이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자 화면 가득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신분증을 들고 사채업자와 웃으며 대출 서류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가 지영의 옷가지를 가위로 갈기갈기 찢으며 낄낄거리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영이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지영의 이름을 부르며 비웃는 소리가 고시원 방을 채웠습니다.
지영이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노려봤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당신들 전부 다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지영의 서늘한 목소리가 차가운 방 안을 맴돌며 흩어졌습니다. 지영이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고모님이 오셨대요. 미국에서 지금 막 병원으로 오고 계신데요. 지영의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지영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명숙 고모님이 세상에 그 양반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지영아, 우리 이제 살 길 열리는 거니? 그때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화려한 코트를 걸친 명숙이 나타났습니다. 명숙이 지영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지영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내 꼴이 이게 뭐니? 그 고약한 시댁 식구들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지영이 명숙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님,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제 돈도 뺏고 우리 아버지까지 저렇게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명숙이 지영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그 인간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일단 이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부터 해결하고 너도 옷부터 갈아입어. 명숙이 지영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복도 의자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며칠 뒤 명숙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한정식 집으로 지영을 불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앞에 고기 반찬을 놓아주며 징그러울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지영아. 내가 그때는 민주일로 너무 예민해서 그랬단다. 우리 식구끼리 등 돌리고 살면 쓰겠니? 지영이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요? 시어머니가 지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옆에 앉은 민주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민주가 얼른 지영의 잔에 물을 따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내가 철이 없었어. 고모님이 미국에서 엄청난 자산가라면서 우리한테도 소개 좀 시켜줘, 응? 지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명숙이 미리 일러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고모님이 한국에 큰 투자를 하려고 오셨대요. 실력 있는 사업가들을 찾고 계신다는데 어머니가 관심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번뜩이며 침을 꿀꺽 삼키더니 지영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래 봬도 동네에서 투자 귀신으로 불린단다. 그 투자처 나한테도 좀 알려다오. 지영이 가방에서 조작된 수익률이 적힌 가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건 고모님이 보시는 유령 주식 정보인데 수익이 10배는 난대요. 대신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대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진우는 시어머니의 안방에서 장롱 깊숙이 숨겨진 비자금 통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멈추세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길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제자리에 두고 나오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기며 심장 박동 소리를 죽였습니다. 민주가 거실로 들어오며 시어머니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올케 고모가 진짜 부자 맞나 봐. 끼고 있는 반지가 내 팔뚝만 해. 우리 이번에 진짜 팔자 고치는 거야? 시어머니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민주의 입등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조용히 해. 진우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일단 내일 집 보증금 빼고 사채라도 끌어다 저 주식에 다 넣을 거다.
민주가 박수를 치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낄낄거렸습니다. 좋아. 올케 언니 스튜디오 오픈할 때 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돈 좀 더 뜯어내자. 다음날 지영은 강남의 한 건물에서 스튜디오 오픈 파티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시어머니와 민주가 주인공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지영이 명숙과 함께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이 지영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다. 내 시어머니 방금 사채업자한테 전화해서 5억 더 빌린다고 하더구나. 지영이 잔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대며 멀리 있는 시어머니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잔을 비우며 시어머니의 웃음 뒤에 가려진 낭떠러지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시간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경쾌한 파티 음악 사이로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영이 화려하게 리모델링된 사무실 책상에 앉아 도윤이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도윤이 지영의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몸등을 기대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 씨 예상대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방금 재산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5억 원을 유령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지영이 서류 뭉치를 가볍게 탁상에 내리치며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돈의 채권자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창밖의 시내 전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니까요. 이제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압류 딱지를 붙이러 갈 시간입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민주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명품 가방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의 로고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민주에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민주야, 내 말이 맞지? 지영이 고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하는 거다. 이제 곧 100억이 들어올 텐데 이 정도 사치는 애교지. 민주가 새 구두를 신어보며 거울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파혼당한 집 찾아가서 이 가방 던져주고 올 거야. 나 무시한 거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그때 현관문 벨이 신경질적으로 울리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영이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이지영,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아주 돈 좀 벌었다고 기고만장하구나. 지영이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무시한 채 도윤에게 고개를 살짝 까닥였습니다. 도윤이 품 안에서 빨간 압류 딱지를 꺼내 시어머니가 아끼던 대형 텔레비전에 찰떡같이 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을 몸으로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떼지 못해? 이 미친놈들이 남의 귀한 물건에 뭘 붙이는 거야? 지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남의 물건? 어머니, 이 집이랑 여기 있는 가구들 다 제 돈으로 잡힌 담보물이에요. 사채 이자 못 갚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지영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경호원들이 시어머니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지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 너 우리 진우가 가만둘 줄 아니? 진우야, 진우야 어서 나와봐라. 지영이 시어머니의 손을 구두굽으로 가볍게 밀어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 씨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 벌써 어머니가 숨겨둔 비상금이랑 해외 계좌 정보 다 저한테 넘겼으니까요.
민주가 구석에서 벌벌 떨며 지영에게 기어와 손을 비벼댔습니다. 올케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 루머 퍼뜨린 것도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제발 나만은 살려줘, 응? 지영이 민주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실 찾아가서 행패 부릴 때는 즐거웠니? 민주야, 네가 가야 할 곳은 신혼집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야. 지영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자 사내들이 거실의 가구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텅 빈 거실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 돈, 내 아파트, 이지영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지영이 현관문으로 향하며 어깨 너머로 시어머니를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1억 원에 대한 이자 치고는 좀 비싸죠?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 이름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지영이 아파트를 나서자 복도 끝에서 진우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지영의 앞을 지나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민주의 비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화려한 금빛 자수가 놓인 드레스를 입고 대형홀의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숙이 지영의 어깨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영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네가 뺏겼던 1억 원이 수천 배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말이야. 지영이 거울 속에 당당한 자신을 보며 차분하게 목조를 가다듬었습니다. 고모님, 그 사람들도 왔나요? 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밑바닥에서 지켜봐야 할 그 사람들 말이에요. 명숙이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행사장 입구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연하지. 특별히 맨 앞자리에 모셔놨다. 기자들도 깔렸으니 이제 무대 위에서 마음껏 연주해 보렴. 식품 박람회 메인 무대에 지영이 오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지영이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의 식탁 대표 이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저를 가장 처참하게 버렸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꾀죄죄한 코트를 걸치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은 민주의 팔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전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이야기를 전 국민 앞에서 하겠다는 거야? 민주가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 기자들을 살피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얼굴 다 찍히고 있단 말이야. 지영이 리모컨을 누르자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과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의 인감을 도용해 사체 서류에 지장을 찍는 모습과 민주가 요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음성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오자 기자들이 시어머니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고 무대 위 지영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영이 단상 아래로 내려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억 원 내놓으라고 제 머리에 물 끼얹으실 때 이런 날이 올 줄 모르셨나요? 제 아버지를 쓰러뜨리고도 돈 타령하시던 그 모습,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네요.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진우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진우가 무대 위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지영 대표의 남편 박진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든 범죄 증거를 검찰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우를 향해 기어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진우야,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짓인데 네가 어떻게 엄마 뒤통수를 쳐?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수사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이에게 저질렀던 죄, 이제 법 앞에서 달게 받으세요. 이게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시어머니와 민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다가 지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지영, 너 평생 행복할 줄 아느냐?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부터 찢어 죽일 거다. 지영이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영이 잔을 가볍게 흔들며 옆에 서 있는 진우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당신의 속죄는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 이혼 서류 정리하죠. 지영이 무대 중앙으로 돌아가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화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맞이한 완전한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지영이 브랜드 대상 트로피를 어루만지며 사무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지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도 전에 비서가 노크도 없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 보십시오. 저희 밀키트에서 금속 파편이 나왔다는 보도가 전국에 깔렸습니다. 지영이 벌떡 일어나 벽면 텔레비전을 켜자 붉은색 속보 자막이 지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영의 식탁 제품을 먹은 아이가 응급실에 실송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이 책상을 짚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이미 모든 회선은 항해 전화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지영이 사건 파악을 위해 공장으로 출발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지영이 비틀거리며 비서의 팔을 붙잡았지만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입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구급차 불러. 어서. 비서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지영의 의식은 차가운 암흑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운 지영은 눈을 뜨려 애썼지만 오른쪽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지영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며 간호사에게 급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신경마비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군요. 지영이 병실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간호사가 대신 받아 지영의 귀에 갖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지영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이지영, 내 목소리 들리니? 너 지금 꼴 좋구나?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내 공장장 놈한테 돈 좀 썼지. 지영이 마비된 입술을 떨며 신음을 내뱉자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애초에 내 돈 1억만 내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이제 내 부모랑 내 사업 전부 다 내 손에 타 죽을 줄 알아라.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요양원에서 지영의 엄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의 엄마가 흐느끼며
요양원 복도에서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아, 어쩌면 좋니? 어떤 남자가 요양원에 불을 질러서 너의 아버지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어. 지영이 마비된 손을 들어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도윤이 깁스한 다리를 끌고 지영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 씨,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지영 씨 인감을 위조해서 회사 매각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지영이 초점을 잃은 눈으로 도윤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지영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냉정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지영 씨, 여기서 무너지면 그 악마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지영 씨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지영이 떨리는 왼손으로 도윤의 셔츠 깃을 붙잡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가에 맺힌 핏방울이 흰 환자복 위로 뚝뚝 떨어지며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영이 눈을 부릅뜨고 마비된 오른쪽 손가락을 억지로 까닥이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진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지영의 침대 앞에 쓰러지듯 엎드리며 품 안에서 낡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공장장이랑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 다 들어있어. 내가 이거 뺏어오느라 조금 늦었어. 진우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지영의 손등 위로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이 진우가 건넨 USB를 으스러지게 쥐며 창밖의 검은 밤하늘을 노려봤습니다. 지영이 병실 침대에 상체를 기댄 채 떨리는 왼손으로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도윤이 지영의 오른쪽 어깨를 단단히 받쳐주며 카메라 렌즈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지영 씨, 준비됐습니까? 지금 바로 전국으로 생중계 시작합니다. 지영이 마비된 안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에 지영의 수척한 얼굴이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지영이 마이크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영의 식탁 대표 이지영입니다. 저희 제품에서 나온 금속 파편은 공장 내부의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입한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지영이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자 공장 구석에 숨겨진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돈뭉치를 받는 공장장의 모습과 그가 기계 사이에 금속을 집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경악과 분노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서버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영이 이어서 진우가 목숨 걸고 가져온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빨리 넣어. 그년이 다시는 재기 못하게 완전히 밟아버리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병실과 전국 각지로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출국장 근처 지하 주차장에서 시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내 가방 내놔.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사채업자가 시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할멈,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 당신 아들이랑 며느리가 지금 라이브로 당신 장례식 치르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속 지영의 당당한 얼굴을 보고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경보음과 함께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시어머니의 팔을 낚아채며 바닥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요양원 근처 폐가에 숨어있던 민주 역시 도주로를 차단당하고 경찰에 포위되었습니다. 민주가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발악했지만 진우가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민주야, 제발 그만해.
네가 태운 건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양심이야. 진우가 민주의 손에서 유리 조각을 뺏어 던지며 동생의 얼굴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민주를 압송해 나가는 것을 확인한 진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의 병실에는 식약처 관계자와 수사팀장이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대표님, 공장 자동화 시스템 로그를 통해 외부 침입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제품은 무죄입니다. 지영이 마비되었던 오른쪽 손가락을 꼼꼼하게 움직이며 침대에서 스스로 몸등을 일으켰습니다. 팀장님, 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 악마들이 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게만 해주세요. 수사관들이 나가자마자 지영의 휴대폰으로 주문 폭주를 알리는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영이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도윤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지영의 입가에 맺혔던 마비의 흔적이 사라지고 승리자의 서늘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지영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지영의 손에는 10년 전 입사 당시에 받았던 첫 월급 통장과 퇴직금 1억 원이 찍힌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이 통장의 낡은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생 많았어. 지영이 거실로 들어오자 벽면에는 태준이 완성한 거대한 초상화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지영은 가시덤불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도착한 곳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더니 지영을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렴. 진우한테 말해서 탄원서라도 한 장 써달라고 해다오. 지영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시어머니의 초라한 수위를 조용히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돈 없이 사는 법을 꼭 배우시라고요. 시어머니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지영은 차갑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지영은 곧장 자신이 설립한 여성 자립 쉼터 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쉼터 입구에는 과거의 지영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지영을 반겼습니다. 지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옆에 서 있던 명숙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모님, 제 퇴직금 1억 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명숙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특하다는 듯 지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리기도 하는 거란다. 넌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어. 그날 저녁 지영은 숲속 정원에서 태준과 도윤, 그리고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잡고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행복만 생각하며 살거라. 지영이 아버지의 품에 얼굴 등을 기대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로부터 온 편지는 읽지 않은 채 정원 난로 속으로 던져져 활활 타올랐습니다. 진우가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속죄의 편지는 재가 되어 겨울 밤하늘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태준이 지영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밤하늘의 밝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지영 씨, 저 별처럼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가장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지영이 태준의 손을 맞잡으며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의 입가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련이 서린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 자신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는 노을을 뒤로하고 지영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찬란한 새로운 아침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신의 빛을 찾은 지영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고 10년의 노고가 담긴 퇴직금을 당연하게 요구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칼날을 쥔 지영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토록 시원한 결말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 진우 씨의 방식이 아프고 고독했을지라도 결국 진실은 침묵을 깨고 터져 나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영 씨처럼 스스로를 믿고 당당히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